훗날 저는 최성원 씨가 북에서 있은 사실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제가 기꺼이 최정윤 씨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절 용기 없는 놈이라고 비웃은 최종원 씨에게 저희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최종원 씨가 잘못 알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최종원 씨는 제가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북한이 예전에는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못 산다.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자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면 정말 수준이 없는 놈이다. 너는 체제 선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 김연희는 용기가 있지만 넌 용기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 용기도 없을 뿐더러 국가보안법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독신일 때와 다르거든요. 철이 들어야죠. 저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물론 주변 분들이 도와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말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 민지에게도 아버지가 없으면 정서적으로 나쁘죠. 그리고 저는 체제 선전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짜뉴스와 싸우는 게 더 재밌습니다. 체제 선전이나 감옥은 제 취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당신들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최종원 씨 지적처럼 용기를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용기는 김연희님이 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씨는 전번 방송에서 인민군에서 복무할 때 잘 먹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인정할 건 해야지. 그건 고무찬양제가 아니다. 있었던 추억을 이야기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종훈 씨 주장이 맞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어야 합니까? 저도 최종훈 씨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연희님은 왜 고발했나요? 체제선전이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는 건 괜찮다면서요. 훗날 저는 최종원 씨가 북에서 있은 사실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제가 기꺼이 최종원 씨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씨는 우리 왈가왈부기 김연희님을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했죠. 그때 이민복 김홍강이 주도해가지고 이른바 왈가왈북 피해자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앞장에 서서 당신들이 거짓말한다고 비난했는데 저는 왜 뺐어요? 이제 법정에 서면 사실이냐 아니라를 가지고 따지야 하는데 자기들 말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은 거, 이 문제는 대단히 저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비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최종훈 씨 이 부분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고문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민전 살인관인 최종훈 씨도 저를 고문 찬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북한을 찬양한다고 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훈 씨가 잘못 알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최종훈 씨는 그 방송에서 이미 이인모 선생이 북한 감옥에 가서 보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라고 했다면 3년도 못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4년이 아니라 3년도 못 살았을 거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인모 선생은 한동안 체제선전에서 배제됐다. 제가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데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영 장기수 선생님한테 북한 감옥 구경은 왜 시켜줍니까? 그리고 이모 선생을 비롯한 비전영 장기수 선생님들은 감옥에서 전향을 강요받으면서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친척들이 없으니까
면이 오는 사람도 없어서 감옥 안에서 늘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게 되면 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의 감옥들에서는 보리밥을 줬었다고 합니다. 89년 이후부터 입살 비율이 좀 많아져 가지고 8대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급식을 주게 된 것도 민주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비서령 장기수 선생님들을 그분들은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0.75평 독방에 가둬두기만 했었습니다. 그 0.75평 독방에 갇혀서 34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최종훈 씨 이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 탈북민들 북한인 탈북민 보호센터, 지금 예전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였죠. 거기서 조사를 받는 닷새 동안 독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그 방은 그래도 한 10평 정도는 되죠. 안 되나? 10평 정도는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비서령 장기수 선생님들이 계시던 방은 0.75평이었습니다. 요만한 방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신 분들이 북한 감옥 같았으면 3년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말 같은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